도쿄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LA 하늘에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생겼습니다. 투모로우 영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캐나다에 폭염이 닥치고 파키스탄은 물에 잠겼으며 서울은 115년 만에 집중호우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가 무너지면 도시가 얼어붙고 인간은 이동이 아니라 정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인데요. 더는 배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회수하고 다르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기술은 설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컴팩트한 CO2 포집 기술, 막접촉기 기반 CO2 포집 기술입니다. 기술은 가능성에서 가치를 만든다. 단지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낼 기술.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의 MC 임미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한 5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했던 컴팩트한 사이즈의 CO2 포집 기술, 막접촉기 기반의 CO2 포집 기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배기가스 중에 CO2가 적게는 4%, 많게는 4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 더 나아가서는 이상기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성숙한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엔지니어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높이의 제약 같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부피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막접촉기라고 하는 반응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막접촉기 기반이라는 게 사실 좀 꽂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원리고 왜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셨는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막접촉기라고 하는 기술은 기존의 가스 분리막이라는 기술을 변형을 한 것인데요. 흡수제 용액과 지나가는 배기가스가 접촉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반응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저젖음성 흡수제라고 해서 막에 스며들지 않고 재생 효율이 높다는 점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존의 다른 흡수제에 비해서 이 기술만이 갖는 그런 차별화된 강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기술들은 아민이라고 하는 흡수제를 사용을 합니다. 막접촉기에 적용을 했을 때 막의 젖음성 그리고 막의 기공의 팽창 같은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점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개량을 하여서 이 고분자 막접촉기의 팽창과 젖음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동시에 흡수제를 재생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30%가량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 또 설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가스 중에서 CO2만 흡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흡수제를 다시 사용할 때 드는 재생에너지가 기존보다 30% 이상 낮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30%의 수치가 영향이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상용화된 흡수제의 경우는 4.0 기가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흡수제 재생률로 소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수치를 0.1 혹은 0.01이라도 깎아내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흡수제가 실제 발전소 단위로 적용되었을 때는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0.01만 내려도 연간 수천억 원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사활을 거는 부분이 흡수제 재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흡수제인 혼합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장치는 이 CO2를 불어넣어 흡수제를 제조하는 방식과 막접촉기라는 부품을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장치 설계에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막접촉기를 사용해서 CO2를 포집하는 흡수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파트는 이 흡수제가 CO2로 포화되어서 전달되었을 때 흡수제를 재생하는 재생 파트가 있습니다. 특허 안에 가진 한 장점은 첨가제 물질 그리고 이것들이 흡수제 안에서 하얀색 침전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공정의 한 부분에서 CO2를 일정량 주입하여서 침전을 용해시켜서 저희가 이 흡수제를 공정에 전반적으로 순환시키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흡수제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아미노산을 활용한 황산화물 흡수제는 친환경적이면서
통해서 부산물을 자원화시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좀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황산화물 즉 삭스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배기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대기 중으로 나가서 미세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똑같이 산성가스임과 동시에 이거 CO2보다 더 흡수제와 반응성이 강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흡수에 최적화된 어떤 흡수액을 제조를 하게 되었고, 가령 굉장히 저농도의 암모니아수를 저희가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삭스를 흡수해서 황산 암모늄 같은 저농도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320만 톤의 CO2를 CCUS 기술로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포집한 CO2를 동해가스전 같이 안정한 바닷속 지층에 주입해서 저장하는 CO2 저장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 CO2를 화학적, 생물학적, 광물학적 전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CO2 활용 기술이 있습니다. CO2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라고 해서 CCUS 기술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큰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박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계속 제 눈을 끄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막접촉기 샘플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흡수제와 기존에 상용화된 흡수제 두 종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이 흡수제 용액이 펌프를 통해서 막접촉기의 껍데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스는 중국 사막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보이시는 것은 거의 국수 다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의 국수 다발을 저희가 중공 사막이라고 하는데, 표면에는 2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의 기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어차피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 가지고 이 흡수제 그리고 안쪽을 지나가는 가스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안에 막을 다 펼쳐 보면은 0.2 제곱미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0.2 제곱미터의 공간을 통해서 용액과 가스가 접촉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막접촉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작네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게도 가볍고 또 부피도 작아서 정말 활용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술인 만큼 또 그만큼 상용화가 돼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기술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흡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생률을 계속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접촉기 CO2 포집 기술의 핵심 부품이 되는 막접촉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막접촉기의 중공사막 그리고 파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를 모듈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 연구소에 구축을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번에 박사님이 개발하신 이 기술을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CO2 포집 기술은 한마디로 가장 작고 안정적인 CO2 포집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와닿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 기술로 움직이고 기술은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술을 산업의 중심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돈 버는 기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술의 가능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리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호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